건강은 내 손으로.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엄지의 오늘은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엄지의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만약 신체 한 곳에 노화만 막을 수 있다면 한 곳입니다. 한 곳에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피부. 아, 그렇죠. 그래요? 정말 예. 모든 우리는 다 피부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피부만 어리게 갈 수 있다면 있다면? 저는 피부과도 안 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자, 그러면 정말 돈도 아끼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피부도 피부지만 정말 뇌. 뇌가 젊어지면 계속 뭔가 젊게 생각하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뇌는 젊은 거랑 똑똑한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치?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 저라면 저는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막고 싶다. 잊고 있었구나. 본인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진짜. 기본적으로 혈관도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노화가 될수록 혈관 속에 이 죽음의 찌꺼기가 잘 쌓인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찌꺼기 이것이 이거?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한순간에 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혈관 노화만은 꼭 피하고 싶습니다. 죽음 너무 세요, 단어가.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가볍게 지금 얘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죽음의 찌꺼기까지 나왔어요. 자, 우리 배한호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의사도 무서워하는 이것. 생명과 직결되는 죽음의 찌꺼기는 무엇일지. 오늘 주제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모르면 위험하다. 혈전 알리는 신호. 혈전. 알기 싫어. 저는 혈전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평상시에는 우리와 함께 있지만 내 몸을 노리는 살인마다 오늘 왜 이래? 심하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다. 죽음의 이거죠? 찌꺼기, 살인마. 우리는 혈전하면 그냥 뭉치면 안 좋다라고만 알았지 그렇게 심하게까지는 알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손등에 탁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면 네. 흘러야 되나요? 멈춰야 되나요? 멈춰야죠. 멈추면 그게 바로 혈전이 생기니까 멈춰서 다행이죠. 예. 근데 혈관 안에서 정상적으로 돌아다니는 혈액이 예.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굳어져서 갑자기 탁 막혀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화면 한번 보시죠. 뭐예요? 어머! 내 몸속 살인마 혈전의 모든 것 잠시 후 공개합니다. 정상적으로 돌아다니는 혈액이 갑자기 탁 막혀서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우와, 공포 영화 같은. 어머. 자, 화면을 보면은 저기 뭐가 나오는데요. 네. 저 뭐야? 소름 끼쳐. 이 핏덩어리의 정체는 바로 혈전. 이 혈전 덩어리가 만약에 우리 호흡을 관장하고 있는 중뇌와 소뇌를 막으면 우리 숨을 어떻게 쉴까요? 숨 못 쉬죠.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을 막으면 못 걸어요. 다리가 괴사되겠죠.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장마비. 바로 그게 혈전입니다. 선생님,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거든요. 저 혈전이 나이 들수록 잘 생긴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잘 달라붙어요. 잘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잘 달라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고, 제가 그래서 실험으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혈전을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혈액 속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혈관이 부드럽고 탄탄하면 이들 물질은 혈관에 쌓이지 않고 순환하게 되겠죠. 예,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면 상황은 완전 달라집니다. 한번 재료를 보여드릴게요. 딱딱한 혈관 모형이 여기 있고요. 네. 예, 노란색 찰흙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제가 혈관 벽에 한번 이렇게 그렇게 들러붙어요? 예, 붙여볼게요. 걔네는 왜 붙는 거야? 혈관 도대체? 탄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예, 자, 탄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또 이 주황색 보이시죠? 네. 이건 또 중성지방. 근데 죄다 다 갖다 들어붙네 그냥. 예, 붙어 있죠.
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을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안 좋은 식습관이나 운동 안 하고 이러면서 이런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게 돼요. 쌓이고 쌓이네. 그렇죠. 예. 한두 개일 땐 항상 괜찮아요. 네. 예. 문제가 여러 개 터질 때가 문제죠. 이게 같은 곳에 계속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결국 딱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고 심지어 딱딱해지기만 하면 다행일 텐데 거기서 갑자기 떨어져 나오는 혈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은 가다가 혈관 전체를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이렇게 혈관을 비좁게 만드는 일이 되겠죠. 잘 못 지나가게. 또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자리는 이 혈관에 있는 세포에 영양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딱딱해지는 걸 우리가 섬유화라 그러고 경화라는 그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 돌아다니는 혈전을 결국 막지 못하면 우리가 갑자기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하는 것처럼 혈관 속에 혈전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몸속에 혈전이 쌓여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피부는 볼 수라도 있지만 혈관은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없고 맞아. 이걸 알아야지 관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오늘 국내 최강의 전문가 세 분이 혈전을 알리는 신호는 무엇인지, 만약 또 내 몸에 내 혈관에 혈전이 쌓였다면은 깨끗하게 없앨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오늘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중요해. 첫 번째로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떤 혈전 신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뇌혈관에 상처받은 혈관에 혈전이 탁 막히게 되면 팔다리에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과연 그 증상은? 어떤 혈전 신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뇌혈관에 상처받은 혈관에 혈전이 탁 막히게 되면 팔다리에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과연 그 증상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 심장내과 전문의 정남식 선생님은 어떤 혈전 신호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예, 협심증 심근경색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총 한 거의 96,000km의 그 혈관이 있어요. 만일에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뇌나 심장에 혈관이 막히면 곧바로 사망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심장 혈관에 혈전이 쌓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럴 때는 이제 바로 특정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건우 재활 트레이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혈전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뒷목이 뻐근하죠. 네. 그래서 그 뒷목과 그다음에 날개뼈 주위의 근육들을 자극하면 되는데요. 잠시 후에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믿었던 우리 노건우 트레이너 맞아. 예. 기대돼. 정말 궁금하고요. 예. 걱정도 많이 됩니다. 자, 모르면 생명이 위협해지는 혈전 신호가 무엇인지, 또 쌓인 혈전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엄지제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가슴 통증. 심장에 살려달라는 신을 보내. 심장 전문의가 알려주는 심장 혈관 막는 혈전 신호의 모든 것. 잠시 후 공개됩니다. 본격적으로 엄지병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세의 박정숙 씨가 엄지병원을 방문해 주셨거든요. 자,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우, 이렇게 고우세요. 발랄하셔요. 73세. 어머니 밝으시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가슴이 통증 때문에 가슴이 통증이요? 가슴 통증. 가슴 통증이 어떻게 아프세요? 갑자기 가슴이 막 엉클어지는 것 같고 엉클어지고. 예, 이렇게 막 쥐어짜는 것 같아요. 쥐어짜는 것 같고 팔다리에 힘이 일단 힘이 쫙 빠지고요. 빠지고. 땀도 식은땀 나요. 식은땀 나고. 지금 우리
사모님 말씀하시는 게 이 표현 자체가 예, 막 짠 거. 협심증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CT를 찍은 사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CT에 보면은 오른쪽에 우리 박정숙 씨의 심장 CT인데 네. 저 가운데 흰 점이 보이세요? 네, 보여요. 왼쪽은 흰 점이 안 보이죠? 네. 오른쪽은 그 뼈와 같은 강도의 석회가 보입니다. 아하. 이 심장 동맥, 관상 동맥에 예. 이 동맥경화, 죽상 동맥경화 있다는 그런 걸 증명을 하고 중요한 부위에 이미 석회가 껴 있다는 거는 이게 꽤 오래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일으키는 원인이 일어난 거예요. 예. 석회화란 칼슘이 다른 노폐물들과 함께 혈관벽에 쌓여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 박정숙 씨의 심장 혈관은 이미 석회화로 인해 좁아져 협심증이 진행 중인 상태라는데 근데 죽상경화증 그게 뭔가요? 죽상이라는 거는 이제 예. 말이 좀 어렵죠. 사실은 죽 모양이라는 거예요. 죽 모양의 이 덩어리가 아유.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 내 세포 내부에 쌓이는 겁니다. 오래 쌓이다 보면 이게 걸쭉하게 쌓이게 되죠. 예. 왼쪽에 보시면 예. 정상 혈관이고 오른쪽 네. 보시면은 가운데 아래쪽으로 있어요. 표시가 돼 있죠. 예. 그게 죽덩어리가 쌓이는 겁니다. 이게 죽처럼 생겼다고 해서 죽상경화증이라고요. 저게 한창 그 혈전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죽정이 있다는 거고 저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터지게 되면 혈전이 만들어져서 급작스럽게 심근경색,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가슴 통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면 우리 박 선생님은 혈전이 지금 한창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협심증은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데 이 관상동맥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져죠. 그러면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번 CT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 CT로 찍은 혈관을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이 정상 혈관이에요. 예. 깨끗하죠, 세 개. 네. 근데 오른쪽 보시면 그 좁아진 부위가 보이죠. 그러네요. 저건 CT로 찍은 이제 끊어진 것 사진인데.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좁아. 그만큼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혈관에 이 내경이 많이 좁아져 가지고 피가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심장이 피를 못 받으니까 못 뛰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는 거지, 네. 멈추는 거지. 그렇죠. 심장은 24시간 계속 뛰어야 됩니다. 네. 하루에도 한 10만 번 뛰는데 심장 근육에 혈액의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이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요. 이게 통증입니다. 이 통증이 말로 표현을 못하게 답답하고 쥐어짜기도 하고 그런 통증이 오게 되죠. 제가 그 환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통증을 표현하는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대부분 어딘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가리킵니다. 여기가 답답하다. 또 주먹을 쥐면서 이렇게 예. 아주 그냥 엉켜있는 쥐어 짜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으세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심하게 저럴까. 이런 통증이 아주 특징적이기 때문에 저런 걸 보기만 해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매우 모호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저렇게 통증이 다 오는 건 아니고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답답하다, 숨이 차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은 체한 것 같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소화장애처럼 오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연세가 있고 위험 요소가 나는 많은 분들은 심전도 또 심장 초음파 등을 꼭 해봐야 돼요. 그런데 저 심장 혈관에는 혈증이 왜 쌓였을까요? 혹시 박정숙 씨 앓고 있는 질환이 있으세요? 코혈압이 지금 10년이 됐고요. 10년. 네, 당뇨, 고지혈증 앓은 지가 지금 4년째예요. 네, 박정숙 씨가 앓고 있는 대사질환은 이 혈전, 죽종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박정숙 씨의 혈액 검사를 좀 미리 해봤거든요.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중성지방이 143이니까 딱 경계부에 와 있죠. 예. 총 콜레스테롤 113이니까 합격. LDL 콜레스테롤이 53 합격이에요.
이제 한 가지 불합격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HDL.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31이에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다는 거는 높은 사람에 비해서 좀 불리합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이게 낮게 되면 정상인 사람보다는 좀 혈관 청소가 좀 더디다는 얘기죠. 좋은 콜레스테롤만 올려주면은 이미 쌓인 혈증을 없앨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답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협심증의 그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 앓게 되면 또 6배에서 10배 정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한 게 예방적인 생활, 네. 식습관이죠. 식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것이 내 몸에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조기 발견해서 예방적인 치료라고 합니다. 예방과 치료를 같이 하는 예방적인 치료를 실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몸에 쌓인 혈전은 치료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혈전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은? 정말 무서운 게 혈전인데 네. 심장 혈관에 혈전이 쌓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심장 혈관에 혈전이 있었지만 치료 후에 식습관을 통해서 재발 없이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 혈전을 잘 관리하고 있는 김지영 씨. 살고 있는 아파트 계단을 1층부터 8층까지 매일 걷는 것이 그녀의 혈전 관리 비법 중 하나. 젊은 제작진도 따라가기 힘든 그녀의 속도. 나보다 성장. 나는 끝도 없는데. 평소 안 해. 운동 안 해서 그래. 꾸준한 관리로 젊은 사람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는 그녀.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 3년 전 갑자기 찾아온 협심증 때문. 시장을 갔다 오다가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는 제가 병원으로 갔죠. 하루만 늦었어도 병원에서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후 꾸준한 운동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혈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녀. 운동만큼이나 음식 관리가 필요한 혈전. 그러나 눈 씻고 찾아봐도 평범하기만 한 식단인데 따로 특별하게 챙겨 드시는 거는 없나 봐요?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심장 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고 있다는 그녀만의 비법. 잠시 후 공개합니다. 잘하시죠. 괜찮아. 그러니까 협심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현재는 이제 건강한 심장을 되찾으셨습니다. 자, 화면에서 근데 어떤 식품을 먹고 혈전 예방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 식품의 정체가 무엇인지 김지영 씨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참가번호 2번 김지영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공공 모델 같아요. 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온 김지영입니다. 네. 아니 근데 협심증 진단받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많은 병 중에 어떻게 이렇게 큰 병이 나한테 왔지? 그 심장에 협심증이라는 소리를 듣고 와 황당했어요. 그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떤 치료를 받으셨어요? 스텐트 시술을 받아가지고 혈관의 그 혈전을 없애주는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몸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은 참 좋아요. 4개월마다 병원 가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는 혈관도 깨끗해졌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다행이다. 듣던 좀 반가운 소리죠. 표정만 봐도 좋아지신 게 보이는 거 맞아요. 건강해 보이세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혈전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주로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저는 채소 섭취를 좀 많이 늘려고요. 예.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전에는 육류를 많이 먹고 달고 짠 음식, 강한 음식을 좋아하고 운동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운동하면은 계단 오르기를 좀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걸 얼마나 자주 하시는 거죠?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이 8층인데 그 계단을 항상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집까지 올라갑니다. 좋다. 예, 우리 박미경 한의사에게 여쭤볼게요. 계단 오르기 운동이 혈전 쌓이는 걸 막는데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이 계단 오르기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데요.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혈전을 만드는 중성지방이나 총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출 수가 있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어서 혈전이 쌓이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돼요. 또 이제 계단 오르기 하다 보면 숨이 차잖아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는 의미니까요. 이 심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30분씩 매일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오르는 분들은 계단을 오르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이 심장의 혈전을 만드는 대사질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김지영 씨가 심장혈관의 혈전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드셨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심장혈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가려졌던 그게 뭐예요? 우리 김지영 씨가 심장혈관에 혈전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단에 빠뜨리지 않고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엄지의 바로 이거는 부추인데 이 앞에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이게 뭐죠, 김재욱 씨? 이게 바로 부추 피클입니다. 부추 피클이요? 아니 우리가 보통 부추는 부추전, 청양고추 창창창창 썰어갖고 부추전 맛있죠. 그다음에 겉절이, 부추김치, 그다음에 뭐 등등 요런 걸로 하는데 부추 피클은 처음이에요. 제 나름대로는 혈전을 없애고 혈전이 쌓이는 것을 막는데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하셨구나. 그런데 부추가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추를 식초에 절여서 먹으니까 오래 저장해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끼니마다 부추전을 해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혈전 관리를 위해서 부추를 드신 거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알리신 성분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또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시켜서 혈전 자체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한약에서는 부추의 이명을 기양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기를 일으키는 초다 이거죠. 그래서 아랫배에 이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려서 심장을 통과해서 손끝 발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풀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약에서 흉비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요즘으로 보게 되면 이제 협심증과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가슴이 저리고 답답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뭐 돌을 올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을 치료할 때 또 약에 버금가는 그런 약초로서도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좋은 부추로 만든 부추 피클. 제가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씨가 직접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피클이 저는 부추 피클 진짜 처음 먹어봐요. 나도요. 오이 피클, 뭐 고추 피클 이런 거 많은데. 어때요? 부추 피클이라기보다도 약간 부추 물김치 같은 맛이에요. 그래요? 너무 개운하고 맛있네요, 이게. 친구요, 그 말만 들어도.
이거라면은 이거 한 번 만들면 얼마나 보관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한 번에 하면 3개월 정도도 드실 수 있어요. 오, 괜찮네요. 왜냐면 부추가요 이렇게 사다가 씻어서 놓으면 한 며칠 지나면 이렇게 짓물러요. 그래서 다 버리게 되고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도 부츠 피클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짓물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강수정 씨의 약간 이 맛 표현을 들으니까 뭔가 되게 상큼할 것 같아서 맞아. 너무 기대가 돼요. 자, 그럼 우리 김지영 씨한테 오늘 나오셨으니까 부추 피클을 만드는 법을 이 자리에서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부추 피클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재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추 피클 재료는 부추 한 단하고 네. 설탕, 네. 그다음에 식초, 네. 소금, 물을 준비하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완전 간단해요. 네, 간단해요. 먼저 그 깨끗이 씻은 부추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크기로 이렇게 썰어 놓고요. 네. 그 우리가 준비한 피클 물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냄비에 물과 설탕, 소금, 식초를 넣고 3분간 팔팔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식초의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3분만 끓이는 것 잊지 마세요. 근데 이 부추를 먹을 때 식초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식초의 신맛 성분이 혈관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혈전 생성을 예방하거든요. 그래서 부추하고 같이 드셨을 때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배가가 되고요. 그리고 부추는 아까 기양초라고 했듯이 양기를 일으키는 풀이라서 양의 성질이 강한 식품이에요. 네. 그리고 반대로 식초는 이렇게 수렴하는 음의 성질이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부추와 식초를 함께 드셨을 때는 음양의 조화도 잘 맞습니다. 식힌 식초물을 피클물을 이렇게 가지런히 부으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피클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두면은 이거를 그 위에까지 이렇게 잠기지 않아도 물에 잠기지 않는데. 냉장 보관하면 네. 2, 3일 되면 이걸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숨이 죽고. 그러면 숨이 죽어서 아주 네. 숙성도 되고 또 이렇게 차분해집니다. 다 가라앉게 돼요. 심장 혈관 건강하게 지켜주는 부추 피클 드시고 혈전 예방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위험하다. 내 몸이 보내는 혈전 신호. 첫 번째, 가슴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혈전 신호는 무엇일지 아까 유병욱 교수님이 팔다리에 특정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한번 엄지가지들 추측 한번 해보세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럴까? 이렇게 손이 떨리고 네. 내지는 이렇게 두통이 잦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색상이 바뀌는 거. 왜냐면 혈관이 막히니까 한쪽 부분이 막 까매진다거나 뭐 그런 이 혈관 줄이. 아니 뭐 손끝이 발끝이 바뀐다던가. 정답은 없지만 채연 씨가 예. 아주 일부 정답에 비슷한 걸 얘기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제 혈관이 막히면 피부 색깔이 변하니까 그게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좀 더 큰 혈관이에요. 네. 자, 모르면 위험합니다. 혈전을 알리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진다입니다. 빠진다. 빠진다. 지금 내 얘기 하신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배달이 오면 그 현관에서 주방까지 옮겨야 되잖아요. 10kg 정도. 그거 걷던했어요. 근데 이렇게 들다가 하면서 툭 내려놓는 거야. 갑자기 손하고 팔다리 힘이 쭉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소름 돋아. 저는 바로 지난주 주말에요. 왜 그래, 또? 엄마랑 같이 네. 외출을 했다가 같이 걸어오는데요. 갑자기 엄마가 이렇게 풀쩍 주저앉으신 거예요. 걸어가다가? 다리에 어디서? 힘이 갑자기 어디서? 빠지셨대요. 어디서요? 아니 공원가에서. 뭐지? 아, 내가 그걸 느껴봤는데. 우선 우리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네. 그냥 정상 노화와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나 너무 놀랬잖아. 뇌혈관에 상처받은 혈관에 혈전이 탁 막히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뇌경색이라고 하죠. 뇌경색. 자,
뇌혈관. 뇌혈관은 보통 1.5에서 2mm 정도 아주 얇습니다. 보통 거기서도 가장 굵은 게 4mm 정도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날라와서 탁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지. 막히는 거죠.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정상인 부분하고 혈전으로 막힌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점선으로 표시가 네네. 되어 있죠? 네. 이게 혈전이 막혀서 뇌경색이 온 부분입니다. 저 검은데요, 검은 거. 진한 그렇습니다. 색깔. 어머나. 혈관이 좁아지고 죽상이 자라난 부위에서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 혈전이 날라와서 좁아진 부위를 탁 막아서 뇌경색이 되고 만약 그게 탁 막혔는데 약한 부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 맞아요. 그게 바로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뇌졸중 환자의 82%는 이 혈전이 실질적으로 혈관을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입니다. 그러면 혈전이 날라와서 가뜩이나 좁아져 있는 이 뇌혈관을 막게 되면은 아까 본 것처럼 빨간 점선에 앉는 그 뇌세포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돌아가시는 거죠. 네. 실제로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1분에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라고 하는 1분에요? 네. 아니 1분에 200만 개요? 그렇다면 지금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증세도 뇌세포가 죽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엄마야. 사실 우리가 이 뇌혈관도 혈전으로 어디가 막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보통 뇌졸중의 뇌경색이 혈전이 막힌다고 하면은 팔다리에 힘이 없고 숟가락을 짚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럼요. 팔다리에 힘이 어느 정도 빠져야 아 내가 지금 뇌 혈관 쪽에 팔다리를 관련 그쪽이 막혔구나. 맞아요. 이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어머니 힘 빼시고 편하게 손을 쟁반 들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이 쟁반 든 것처럼 했잖아요.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세요 하고 하는데 실제로 뇌경색이 제가 만약에 왼쪽 중뇌동맥이 막혀서 뇌경색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면 제 손이 오른손이 이렇게 빠져. 아, 왼쪽인데 오른손이요? 네. 의지랑 상관없어요. 실제로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이고 힘이 없어요. 어머머.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버티긴 하는데 어머니 팔 좀 펴보세요 했더니 아, 못 펴. 네. 이게 실제로 아예 팔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찍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팔에 힘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뇌졸중의 아주 기본적이고 이 상지, 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면 정말 우리가 중증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바로 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 좁아져 있는 부분에 혈전이 딱 갔지만 우리가 젊고 건강해서 혈전을 막 밀어내서 뿅 하고 지나가면 혈전이 지나가면 증상이 사라지는 일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진짜? 이 아주 작은 혈전 같은 경우는 혈액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밀리면서 뚫리게 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과성 허혈 발작. 우리가 많이 요즘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니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미니 뇌경색 들어봤어요. 이 미니 뇌경색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은 소품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증상이 잠깐 왔다 갔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큰 뇌경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야.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뭐죠? 혈관색. 이게 우리가 혈액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여기 이제 혈관이 있는데 혈관. 네. 혈관에 있는 이 빨간색 방울토마토 네. 이게 우리가 혈전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혈관에 작은 혈전이 붙어 있죠. 네. 이때 혈액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볼까요? 자, 혈액이 확 지나가면 혈전이 빠졌어요. 나갔어요. 얘가 뚫렸어. 맞습니다. 네. 혈액의 압력에 의해서 이 혈전이 빠졌죠. 네. 이게 바로 미니 뇌경색을 설명해주는 그런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피가 혈전 덩어리를 밀어내서 이긴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아이고 뭐야 또. 그 이유는 이 미니 뇌경색이 발생한 사람의 10에서 20%는 3달 이내에 진짜 큰 뇌경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야. 진짜 뇌경색이 와서 후유증을 겪었던 분들한테 중환자실 지나가서 나온 다음에 여쭤보면은 혹시 이전에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 얼마 전에 유사한 증상이 잠깐 왔다 갔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미니 뇌경색, 즉 일과성 뇌허혈 발작 및 관련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50대 이후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총 환자 약 11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50대 이상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중년 이후 팔다리 힘이 없고 머리가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잠깐이라도 나타난다면 꼭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뇌에 혈전이 쌓이는 이유 무엇인가요, 그럼? 네. 첫 번째는 이제 고혈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의 균형이 깨져서 이상지질혈증이 오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호모히스테인이라고 하는 혈관의 건강을 떨어뜨리고 혈전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제가 반 닥터로서 인류 진화론에 나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는 아는데 맞아. 호모시스테인은 뭐죠? 사실 이게 이제 이 뇌 심혈관계 질환을 만드는 3대 요인으로 의사들이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소화될 때 나오는 단백질, 산물의 일부인데요. 이 물질이 과다한 분들이 역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혈관에 상처가 많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혈전이 죽상동맥경화제에 탁 막혀서 뇌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독성 물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이 어지러운 증상 말고도 뇌에 혈전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혈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관련돼서 이 외신과 국내외 연구로 많이 나온 게 얘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뭐냐?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귀도 갑자기 엄지 가족이 서로의 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뇌경색 알리는 또 다른 신호의 정체 바로 공개합니다. 자, 사진이 뭘 보여주나 한번 보세요. 뭐죠 이게? 귀요. 귓볼. 귓볼입니다. 바로 귓볼 주름입니다. 귓볼 주름? 2018년 미국의 내과 의사들이 공부하는 그런 집회지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입원한 환자의 78%가 귓볼 주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귓볼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심장 때문에 혈류가 감소하는 우리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뇌로 충분히 혈액이 공급이 안 되겠죠? 또는 뇌 혈관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있거나 또는 혈전이 막아서 충분히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 환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발생한 환자들을 우리가 관찰해 봤더니 귓볼 주름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머머머.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아빠 귀를 보고 네. 아빠 이거 귀에 주름이 이렇게 두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름이 있으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래 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러면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 형부 건강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손도 좀 그만 썩이고. 내가 제가 볼 때는 그 현영 씨 같은 경우에는 형부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 왜요? 현영 씨도 조금 이렇게 걱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요? 좀 약간 위험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왜요? 아니 제가 현영 씨 이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 완성된 현영 씨 말고요. 네. 이 자연인에 가까운 원래 현영 씨 얼굴을 제가 비슷하게 본 적이 있는데요. 대기실에서 보셨군요. 네, 그럼요. 네. 완성되기 이전 단계를 잠깐 봤는데요. 굉장히 그 눈 밑에 이 다크서클이 이 자글자글하게 이제 있더라고요. 자글자글이 뭐예요?
아니, 제가 뭐 좀 있긴 속마음이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그 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일종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혈전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가 있을 때 또 이 눈 밑에 이 다크서클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형부랑 손잡고 병원 같이 가봐. 저 그럼 미니 뇌경색을 의심해야 돼요? 되게 일반적인 다크서클은 만성 비염이 있게 되면 이 피가 잘 안 내려가면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밖에 이 다크서클을 포함해서 얼굴빛이 어두운 경우에 실제로 이 뇌졸중이 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현영 씨는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의원 쪽에서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이 중지, 이 손가락 끝에 수고름 심포경이라 그래서 이 뇌혈관과 심혈관계를 동시에 관장하는 그 심포경락이 흐르는 자리거든요. 이 손가락 끝에 통증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떨어지거나 또 감각이 없게 되면 혈관 질환을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심각하네요. 우리 신랑은 가슴을 치고 귀에 주름 있고 저는 손발에 힘이 축 젖어갖고 쌀푸대를 툭 떨어뜨리고. 현영 씨, 채연 씨, 이 언니한테 좀 잘하세요 이제. 저준 다크서클이 여기 자글자글하대잖아요. 저한테도 잘해주세요. 그래 잘해줄게. 팔다리 힘 쭉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현영 씨도 약간 위험한 상태가 아닐까. 제가요? 쌓인 혈전 제거할 방법은 없을까? 걱정 뚝! 간단한 운동으로 혈전 제거하는 방법. 굉장히 시원하네요. 잠들 것 같아요. 저 지금 마사지 받은 것처럼.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오늘 가르쳐드릴 운동은 두 가지인데요. 이 운동을 하면 우리가 고속도처럼 뇌혈관에 쌓여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쌓이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자, 이 젓가락 밀기인데요. 네. 이 젓가락으로 우리가 이 뒤후두골이라는 이 후두골 바로 아래, 그러니까 뼈가 끝나는 이 아래쪽에 있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쭉 긁어주는데 이전에 그냥 긁게 되면 좀 아프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로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로션을 묻히고 너무 시원할 것 같은데. 네, 목 뒤에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는 겁니다. 너무 시원하겠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 뒷목에 이어서 이렇게 어깨 위쪽에 있는 근육까지 함께 이렇게 긁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승모근에 있는 부분이죠. 네, 승모근을 목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어깨 부분까지 젓가락 쭉, 하나로. 네, 여기까지 다 긁어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목을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 흉쇄 유돌근이라는 이 근육까지 아래로 가볍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힘 안 들이고 쉽겠는데? 우리가 스트레스가 받으면 항상 목부터 뭉치잖아요. 그래서 늘 뭉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점점 근섬유 자체가 두꺼워지고요. 혈관에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전이 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 우리가 젓가락으로 근육을 밀어주면 뭉친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 압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하시는 거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한데 얼마나 시원할까? 나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볼까요? 아니 되게 시원해 보여. 오늘 헤어스타일도 딱 좋네요. 하기 편하게. 예. 네, 이걸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양옆으로 손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네, 뒤에 있는 우리가 뒤통수 뼈 있죠? 네. 뼈가 끝나는 이 지점부터 시작을 여기? 해서 네. 위로 올려요? 그렇죠. 위로 네, 가볍게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중앙에만 하지 마시고 옆에도 해주시고 양옆으로 점점 범위를 이렇게? 넓혀갑니다. 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풀렸으면 그 다음에는 이 승모근 쪽으로 승모근 쪽을 가볍게. 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승모근 쪽은 이렇게 두 손으로 하게 되면 힘드니까 한 손을 이용해서 그러네. 이렇게 바보 아니야, 바보나. 가볍게 이렇게. 네, 그렇죠.
쓸어내리듯이. 그렇죠. 우리 여기서 팁을 제가 좀 더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하실 때 이 너무 넓은 면적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네, 효과가 좀 더 떨어지고 뾰족하면. 그렇죠. 네. 이 우리가 보시면 모서리 쪽에 살짝 각진 곳이 있습니다. 그 각진 곳을 이용해서 가볍게 긁어주시는 형태로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노건우 재활 트레이너님께서 정말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앞을 보면 여기 뜨는 게 이게 경동맥이잖아요. 경동맥은 큰데 이 쇄골, 빗장뼈에서부터 이 척추뼈를 따라 올라가는 게 추골동맥이라고 뇌로 가는 혈관 중에 아주 중요한 동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뼈가 좀 틀어지거나 이 목 뒤에 보면 승모근 이런 근육들이 경직되거나 하면은 이 혈관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아서 뇌까지 혈류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 뒤를 마사지 해주게 되면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충분히 혈류량이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미 혈관에 문제가 발생한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노건우 재활 트레이너님께서 한의학적으로도 정말 포인트를 잘 잡으셨는데 이 후두부 쪽에 처음에 이제 젓가락 마사지 시작하신 부분에 풍자가 들어가는 혈자리가 다 몰려 있어요. 뭐 풍부혈, 풍지혈, 예풍혈이 다 몰려 있는데 그 풍이 바로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할 때의 그 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우리가 뇌경색을 예방할 때 썼던 자리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마사지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젓가락 남는 거 있으면 남는 거 있으면 저희도 저희도 주세요. 앉아서 따라할래요. 일단 하나씩 다. 네. 감사합니다. 젓가락이 너무 유용하네. 그동안 젓가락 두들기기만 해봤지 이렇게 밀 줄은 몰랐네. 진짜 시원해. 이거는 꼭 나무 젓가락 딱 잘라서 하면 절대 안 되겠고, 쇠 젓가락으로. 그렇죠. 굉장히 시원하네요. 진짜 마사지 좋다는 기계 집에 진짜 많거든요. 얘 젓가락이 제일 시원해요. 아니 이렇게 얇으면서 가누면서 이렇게 하니까 힘도 세게 안 되고 적당히 비비니까 정말 너무 시원해. 너무 잠들 것 같아요. 저 지금 마사지 받은 것처럼. 근데 이 젓가락 밀기는 얼마나 하면 돼요, 매일매일? 적당하다라는 게 솔직히 개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횟수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긁을 때 피부 색깔이 조금 이렇게 붉게 되면서 그 다음에 빨간 점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바로 정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바로 날개뼈 돌리기입니다. 날개뼈. 네. 날개뼈가 우리가 등 쪽에 날개 모양처럼 돼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우리가 견갑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뼈를 움직여주는 건데요. 우선은 가슴을 최대한 위로 올리고 이 상태에서 어깨를 앞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게 한 다음에 손끝을 이렇게 위로 쭉 올려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살짝 당겨진 느낌 들 겁니다. 최대한 올리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면서 손을 아래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네, 손바닥. 그 다음에 반대쪽도 눌러줘요. 이때 몸통이 가는 게 아니라 어깨만 내려갑니다. 이렇게. 어깨만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로 눌러주는 거죠. 펭귄처럼 쭉. 펭귄처럼요. 네, 쭉. 네. 등살 빠지겠다. 와, 이거 하면 땀나네. 팔 운동도 되는 것 같아요. 팔을. 선생님 다시 봐주세요. 제가 그렇죠. 어떻게 해야 자, 돼요? 이 상태에서 네. 손끝을 최대한 이렇게 올리고요. 근데 어깨가 뒤로 가려면 가슴을 살짝 이렇게 대각선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 상태가 되면 어깨를 좀 더 뒤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 손 바닥 있죠? 네. 이 부분을 아래로 눌러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반대쪽도. 근데 몸이 가면 안 돼요. 어깨만 내려갑니다. 어깨만? 그렇죠. 네, 지금 어깨 내려간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다시 왼쪽. 이 어깨가 내려갈 때 어깨가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날개뼈 주변 근육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도 움직임이 또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복 능력 또한 떨어지는 근육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근육을 자극해서 근육을 활성화하고
가슴을 펴고 어깨를 내리면 상체가 반듯하게 서는 이렇게 자세가 되기 때문에 상체 앞뒤로 혈류의 흐름이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뇌혈관의 산소 투과율이 점점 증가하고 혈전 생성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1분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리면서 5분까지 이 정도로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그렇죠. 네. 오, 이거 운동이 잘 되네요. 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쫙 당기고 뒤에가 네. 이 어깨선 있잖아요. 네네. 이쪽이 이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네, 맞아요. 쫙 펴지네. 왜 발레 할 때 딱 이렇게 하듯이 네. 딱 이렇게 하듯이 이게 자세 나오셨는데요? 이게 벌레 배우셨나 봐요. 그 느낌이 오네요. 네네. 이게. 오. 혈전 막는 날개뼈 돌리기 운동법. 먼저 가슴은 대각선 위로 내밀고 어깨는 뒤로 당겨 아래로 내려주세요. 위로 손바닥을 당기고 좌우로 번갈아가며 아래를 누르듯 움직입니다. 이때 상체가 같이 움직이는 건 잘못된 자세이니 상체는 고정하고 어깨만 내리는 것이 중요 포인트.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젓가락 밀기와 날개뼈 돌리기 운동으로 혈전 예방 도움받으세요. 오늘 심장 혈관과 뇌혈관의 좋은 비법들을 많이 배워서 아주 뿌듯합니다. 네, 너무 쉽고 예. 아주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꼭 알려줘야겠어요. 네, 강수정 씨. 네. 이 혈전을 없애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이 또 있습니다. 착한 지방이라고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속의 혈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혈관 청소부라고 불립니다. 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박미경 한의사가 얘기한 그 비법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엄지의 아보카도 좋아하는데. 좋아요? 이 아보카도 싹 슬라이스로 잘라가지고요. 배랑 같이 배도 슬라이스 같이 딱 넣은 다음에 그 위에 소금 같은 거 살짝 간해가지고 딱 먹어보세요. 저는 뭐 다이어트 때문에 먹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입에 저탄고지 넣어. 식단으로 해가지고 아보카도를 먹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보카도가 포만감이 좋아서 저는 먹긴 먹거든요. 근데 이게 혈관에 좋은지는 몰랐어요. 나도 그건 모르고 먹었네. 네, 아보카도는요, 사람들이 많이 먹는 38종의 과일 중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뽑혀서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요. 11가지 미네랄, 18가지 아미노산, 식이섬유, 그리고 20가지 비타민이 함유돼 있는데 특히 칼륨과 식이섬유의 함유량이 높은 편이에요. 이 식이섬유는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로 유명한 포도를 살펴보면 포도에는 식이섬유가 100g당 0.9g 있어요. 그런데 아보카도는 100g당 7g이 있기 때문에 포도보다 약 7배 정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왜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관을 자극해서 혈관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보카도 속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칼륨이 많다고 알려진 게 복숭아가 있어요. 그런데 복숭아에는 100g당 칼륨이 190mg인데 아보카도는 485mg으로 복숭아보다 약 3배 정도나 많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만한데 영양 덩어리네요. 네. 신기해. 근데 여기 기름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네, 이거는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도 아예 박스로 이렇게 12병씩인가 나오는데 그걸 해갖고 냉장에 넣어놓고 그냥 뭐 전 부칠 때라든가 계란 후라이 할 때 전부 다 저 기름을 써요, 저는. 네, 최란 씨 잘 드시고 계셨네요. 그 이유가 이 아보카도는 생과도 물론 좋지만 생과보다 오일의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보카도는 87.91%가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네. 혈관 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착한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보카도를 오일로 먹었을 때가 생과로 먹는 것보다
불포화 지방이 약 7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포화 지방은 육류나 가공식품에 함유된 지방이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서 혈전을 좀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보카도 오일에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돼 있어서 오메가3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혈관 염증도 가라앉히고 혈관 속의 노폐물도 제거해서 특별히 또 뇌혈액이 잘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혈전 때문에 생기는 뇌경색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오메가3는 또 기억력 감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 이 아보카도 오일에는 오메가3뿐만이 아니라 오메가9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오메가9은 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상대적으로 좀 줄이고 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를 해서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같은 그런 대사 질환을 유도한 실험에서 쥐에게 4주간 아보카도 오일을 투여한 결과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었고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26% 감소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육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오일로 섭취했을 때 오메가9의 함량이 무려 12배나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오일로 압착하는 과정에서 각종 영양 성분의 함량과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왜 아보카도 오일도 올리브 오일처럼 왜 등급이 있잖아요. 엑스트라 버진이나 퓨어 뭐 이런 등급이 있는데 그냥 엑스트라 버진이 제일 좋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요? 버진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또 압착했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엑스트라 버진이니까 진짜 압착한 처음 오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고 압력을 줘서 가장 처음 짜낸 오일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고요. 엑스트라 버진은 열에 의해서 손실되는 영양 성분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 짜고 남은 걸 또 짜는 것이 이제 엑스트라보다는 좀 떨어지면 네. 버진이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가 퓨어인데 퓨어는 또 압착됐지만 그 나머지에 또 정제가 들어가서 압착 정제유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은 블렌드 이렇게 순서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아보카도 오일의 영양을 가장 잘 많이 섭취하고 싶다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냥 조금씩 이렇게 매일 조금씩 마시면 되는 건가요? 뭐 네.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한데요. 네. 제가 지금부터 나를 이기는 밥상에서 아보카도 오일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시금치 무침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금치 250g, 소금 1티스푼, 진간장, 간마늘, 깨 다 1큰술 준비했고요. 아보카도 오일은 2큰술 준비했습니다. 네,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주고요. 시금치 데쳐볼게요. 소금을 넣어요. 파랗게 푸른색 채소에 삶을 때는 소금을 좀 넣으면 그 색상이 그렇게 파랗게 이쁘게 살아나 있죠. 네, 시금치 오래 데칠 필요 없고요. 네. 1분 정도만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네. 무치자마자 바로 먹으면 진짜 맛있죠. 데친 시금치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꽉 짜주세요. 진간장, 간마늘, 깨, 아보카도 오일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면 재료 준비 끝.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시금치 위에다가 뿌리고요. 그다음에 조물조물 묻혀주면 끝이에요. 아우 맛있겠다. 아우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 하나 엄마가 딱 줄 때 제일 기분 좋아. 먹여줄 때. 예, 맞아요. 저는 지금 이 향에 저는 참기름 향에만 이렇게 침이 고이는 줄 알았는데 아보카도 오일 향에도 이렇게 침이 고이네요. 너무 고소해요. 간단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 아보카도 오일 시금치 무침 드시고 혈관 건강 도움받으세요. 근데 아보카도 오일을 시금치하고 같이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보카도 오일은 시금치, 토마토, 당근처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아보카도 오일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최대 15.3배 증가시키거든요. 그러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체내에 흡수된 베타카로틴은 천연 비타민 A 형태로 전환이 되는데 비타민 A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노화 방지, 야맹증을 예방을 하고요. 또 피부 습도도 유지해주고 피부 건강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금치와 아보카도 오일을 함께 드시면 아보카도 오일이 시금치의 비타민 A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거죠.
제가 그러면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참기름 대신에 아보카도 오일을 넣은 시금치 무침은 어떨까요? 샐러드 맛 고소한 향이 나네. 밥이랑 마시면 먹고 싶다. 진짜 나물 같을 줄 알았는데 아보카도 오일의 이 고소한 맛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는 진짜 샐러드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아보카도 오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금처럼 열 가하지 않고 생으로 드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상의 다른 등급은 요리하는 용도로 가열할 때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꼭 등급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혈관 건강 지키는 아보카도 오일 시금치 무침 보셨죠? 너무 쉽죠? 드시고 내 몸속 혈관 건강 지키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 네, 이것은 모든 병의 시작이다. 이 로 인해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데 무려 36,000가지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암까지 일으킨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것은 만성염증입니다. 질환의 씨앗 만성염증을 잡아라. 몸에 만성염증이 있다는 첫 번째 신호, 뱃살. 뱃살 타파하고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하십시오. 장 튼튼 비법.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염은 평생 고생할 수 있는 병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 완화하는 법 공개. 아하, 미치겠다. 만성염증 이겨내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하루에 딱 5분 만성염증을 줄이는 운동법까지 오늘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본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온열 의료기의 명가 한빛 나노 의료기에서 온열기를, 풀몬 로아스에서 프리미엄 식물 발효액을 드립니다.